정말 우리 시장 안에 이 규제권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정말 풀지 못한 숙제들이 가득 쌓여 있는 기분인데 이 사실 디파이 서비스, 이 미국 SEC에서도 계속 딴지를 걸고 있잖아요. 뭐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조사를 들어가기도 하고 이 리플 증권형 토큰이라는 이유로 지금 1년째 이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FATF 같은 경우도 이 디파이를 포함해서 NFT 분야까지 이 본격 규제하겠다라고 발표한 가운데 이 디파이 서비스들도 앞으로 뭐 불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엄격하게 FATF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90% 이상 현재 한국에서 나오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을 좀 너무 길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간주하지 않았죠. VASP로.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더라인 소프트웨어 혹은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간주하지 않았는데 세 가지 경우 규정될 수 있다. VASP로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그게 보면 센트럴라이즈드나 혹은 오토메이티드 되어 있지만 생성자, 소유자, 운영자가 있는 경우 VASP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특검법에 따라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디파이 프로젝트 회사가 하니까 운영자, 생성자, 소유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버넌스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운영자나 이런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이나 프로토콜에 대해서 상당한 통제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 또한 회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상당한 통제력이나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사업 관계인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VASP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이 FATF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네. 90% 이상 디파이 프로젝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단 근본 3월에 개정됐던 특검법에는 예치나 아니면은 뭐 랜딩이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FATF의 규정상으로 봤을 때 미국의 SEC의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디파이 쪽에도 상당히 규제가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인데 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뜻합니다. 이 미국 인프라 법안에서도 이 가상자산 안에 있는 이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놓고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VASP 범주 안에 들어오냐 그거를 놓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디파이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자가 단 한 곳, 결국 또 독과점 이슈가 걸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한 곳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이 업체 입장이 제가 또 이 업체의 대표의 이 입장이라면 네. 강력히 주장하겠죠. 나는 정당한 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신고를 했으므로 이에 관련된 사업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상식이고요. 네. 그게 법을 만든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델리오라는 업체 말고 다른 무수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제가 좀 전에도 언급하여 드린 대로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이것이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업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네.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그것은 법을 제정해가지고 정부 당국자들이 건전한 시장을 육성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맞다고 봅니다.